싸움의 기술이라는 작가님의 책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릴 적부터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사이좋게 지내라, 다투지 마라, 뭐 이렇게 배웠지, 뭐 어떻게 싸워라, 이겨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게 된 건지. 제가 나이가 중년이 돼서 제주도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가, 마을 친구가 생겼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살아서 매일 만난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처음에 만나서 우리가 동갑이고 또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런 친구를 만난 게 너무 깊어서 드디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완벽한 내 단짝 친구가 생겼구나 라고, 소울프렌드 생겼구나, 너무 깊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친구에 대한 책을 써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멀지 않아서 너무 싸우는 거죠, 둘이. 근데 싸우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스토리가 벗겨지고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싸우면 싸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싸워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물론 싸움 자체는 편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싸움을 거듭하면서 싸움의 기술이 생기기도 하고 싸움을 짧게 효과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배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상담사로서, 치료사로서 듣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싸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왜 모르는 사람하고나 뭐 직장 상사 싸움 이런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싸움, 맞아요. 부부 간의 싸움, 형제 자매 간의 싸움, 이것이 가장 아프고 가장 속상하고 맞아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통해서 관계를 좋게 나아가는 이 목표를 갖고 싸울 때 필요한 가이드가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중한 뭐 가족, 애인, 매우 중요한 관계들 속에서 불화통이 터질 때 그럼요. 어떻게 그걸 정제해서 표현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싸움의 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종교인인 경우들도 있고 저처럼 치료사인 사람들 있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회하고는 싸우고 그때는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을 스스로 괴로워하고 내가 왜 그러나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그래요. 모두 그래요.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두들 알고 있지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닌데 그게 우리 보통 뭐 색깔 있는 렌즈를 끼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생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만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가 또 하나일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가 아닌 것도 사실 큰 복잡성을 이루어요. 나는 이런 움직이지 않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르게 행동을 하고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짬뽕이고 말이 안 되는 조합이어서 서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무렵 다른 면을 만나고 또 그 면을 만나서 또 이제 나 이제 저 사람을 이해하겠다 싶은 순간 또 다른 면을 만나고 맞아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아니 나이 차이 두 살밖에 안 나는데 형이랑 트러블이 있으면 옛날에 형한테 혼난 기억, 맞았던 기억이 참다가 불과 몇 년 전에 한 번 전화로 막 욕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놀란 거죠. 평생 그런 모습을 이 정도까지 못 보다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형이 저에 대해서 극히 조심하게 됐어요. 그 후에 엄청난 관계 개선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건 정말 필요하다. 맞아요. 싸움을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동안 쌓아놓고 있었던 진심이 그냥 훅 하고 나오는데 맞아요. 한 번 나오면 끊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싸워도 우리 관계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위에서 맘 놓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좀 더 솔직하게 싸울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잘 없는 거죠. 점점 더 그래요. 요즘은 싸우지 않고 관계를 끊죠, 대부분. 아니면 이제 가까이 가면 싸우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아주 적이 흔한, 아주 있어서. 흔해요. 특히 남자분들이 더 그런데 본인의 공격성을 무서워하세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억압을 하는데 화나 공격성은 사실 인간한테 굉장히 근본적인 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힘인데 그걸 잘 쓰지를 못하고 억압하거나 그러다 보니 이제 싸울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화가 나는데 이걸 뚜껑을 열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러니까 네, 안 네. 해봐서 그래요. 그냥 좀, 평소에 이게 열구닥구를 했으면 요때는 요 정도만 화를 내고 이렇게 네. 조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들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화나 공격성도 적절히 어떻게 쓰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폭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쓰는 이제 방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여기 보면 급소를 찌르지 않는다랄지 급소를 찔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급소를 찌르겠죠? 네. 개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단계가 있어요. 근데 개싸움 같은 경우는 이 단계를 그냥 뛰어넘는 건데 내가 이게 기분 나빴어. 이제 이런 것도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나 국가나 특히 부모욕, 가족욕. 그래, 니네 집안이 그렇지 뭐 이런 거. 최악이다, 최악. 어떤 면을 갖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더 큰 가치나 커뮤니티나 따잡아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면 이 싸움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없죠. 데드라인이 필요해요. 데드라인은 그 말 그대로 밟으면 죽는 선이거든요. 그게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을 인지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무던하게가 아니라 네가 정말 예민하게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네요. 사랑하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큰 공감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싸움의 약속이라는 서약서가 이 책 맨 끝에 부록에 있는데 이 서약서를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을 하거나 사람들이 정말 우리 평생 사랑할 거야를 서약을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훨씬 더 현실적인 거는 싸우게 될 거예요. 그 싸움의 서약에 들어간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라인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싸울 거라는 건 인정을 하되 네. 마음이 안 맞을 것, 또 살아봐야지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가까워져야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을 보게 될 것이고 서로를 건들게 될 것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왜냐 그럴 때 이거는 하지 말자.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싸움의 기술 잘 읽어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의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너무 재밌었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네,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